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그쵸? 어제 제가 그 생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철학에 대해서. 철학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정의예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철학이라는 것은 사고방식과 거기에 힘이라는 생각의 힘, 에너지가 들어간 단어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무슨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엄청난 철학의 힘을 갖고 있는 사고력과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력이 또 강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 의견에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엄청난 철학의 힘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저조차도 뭔가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큰 기사에 몇 번 난 적은 있었지만 엄청난 성취 한 1000억 이런 이 정도의 그런 성취를 이뤄내지는 못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 전제는 저는 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각의 힘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근데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지루해요. 그리고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저도 알게 모르게, 저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저의 사고방식, 저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그 인문학이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에 힘을 키우는 데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고력을 키우는 거, 사고력이라고 표현하니까 무슨 학습지 광고 같은데 철학을,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라는 건 있잖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단어예요. 몰입. 네. 몰입을 하면은 안 하고 할 때보다 당연히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집중해가지고 정말 이 책과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아무런 잡념과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은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혹시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근데 의외로 이 몰입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할 때 잡음을 없애고 여기에 진짜 100% 몰입하는 거, 집중이라는 단어랑도 비슷한 거죠.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잊을 정도로 내가 피곤한지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초반에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집중력 있게 찍고 있는 거죠. 대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제가 여기로도 새고 저기로도 새고 제 머리에 상념들이 많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본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아는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 형이 겪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저의 경험에서 정수들만 뽑아서 조금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저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방향성, 큰 그림,
그 정도만 갖고 살아도 아마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몰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정말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건 사실 과장이 아니라 몰입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없어져요. 그냥 제가 뭔가 하는 행동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걱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몰입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공부가 됐던 사업이 됐던, 제가 채널을 삭제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죠. 사실 한 10개월 동안 제가 1일 1영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어요. 그 채널을 지우는 거는 저한테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 좀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제 성향 탓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 결정을 하면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죠.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얘기했듯이 생각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을 때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결심이 섰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되거든요.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몰입해서 합니다.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런 상념들이 많이 없어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혹시 빌리 엘리엇이라는 그 꼬마 발레리노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꼬마가 그 가정 환경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들 아버지는 복싱을 시키고 싶은데 얘는 발레에 갑자기 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명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뮤지컬도 있어요. 저는 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 뮤지컬을 5번이나 봤어요. 한국에서도 보고 뉴욕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발레를 할 때는 그게 electricity라는 표현을 해요. 전기가 오른 것처럼 짜릿짜릿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플로팅하는 느낌들, 떠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그 감정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 감독은 분명히 그 몰입의 경험을 했던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집중하는 거, 집중이라는 단어도 부족해요. 몰입이에요. 몰입. 정말 무라일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옛날 말이긴 하지만, 나와 사물이 일체가 된다라는 단어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업도 그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몰입을 하면 힘든 걸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남동 진안빌딩이라는 거기 목욕탕 건물인데, 그 건물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시작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중고 자전거로 해가지고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창고 2개를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꼬물 자전거들, 일본에서 버려진 자전거들을 수거해가지고 왔었죠.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물론 몰입을 했지만 1년 동안 그래서 얼마를 모았더라,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다 쓰고 남은 모은 돈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면서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니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 멀티 슈즈점들,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멀티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멀티 브랜드 샵. 그래가 물론 한국에도 그 당시 LBC 마트가 들어왔던 시기였긴 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더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거 왜 우리나라 자전거는 멀티 브랜드 샵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멀티 브랜드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그런 자전거 사업을 홍대와 연남동 쪽에서 3개를 하면서 연매출 30억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초반에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그 진안빌딩 목욕탕으로 이제 창고에서 저희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창고에서 그 연남동 진안빌딩 지하, 거기가 한 30평 40평 30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예. 거기로 가가지고 옮겼어요. 다 그 트럭으로 옮기는데 아버지가 너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다마스래 라보 트럭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실어봤자 10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갖고 있던 재고가 한 300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홍대를 여기 양천구 신정동에서 한 30번 이상을 왕복을 했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옮기면 한 방에 옮길 수 있었겠죠, 효율적으로. 그쵸. 그 당시에는 물론 견적을 받아보긴 했지만 한 4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컨테이너 그걸 막 다 싣고 나르는, 아마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예, 굉장히 비쌌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날았습니다. 그 라보를 이용해가지고. 예, 그때 아버지가 너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옮기고 나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엄청 집중했습니다. 예,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그냥 박스 위에서 잤어요. 자전거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깔아놓고 그냥 그 위에서 잤습니다. 뭐 이상한 이불대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덮고선 잤어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침대를 하나 들여놓으면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박스에서 잤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의심이 드네요. 왜 그랬을까? 그냥 라꾸라꾸라도 하나 갖다 놨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하도 몰입을 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여력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올리 3000톤닷컴이라는 자전거, 그 멀티샵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도 없었었어요. 그렇게 많이 돈 거의 다 썼었거든요. 여행하면서 여행을 한 달 반 정도 했었으니까 꽤 많이 썼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저 경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달 정도 있었구나. 그래서 하고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를 남겨서 왔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남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드머니 삼아서 3000톤닷컴이라는 자전거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로는 거의 1세대였어요. 독립 쇼핑몰이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마 그 호스팅비를 매달 7만 원씩 내고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한 3년 동안 방치를 했지만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서버로 제가 심심할 때마다 뭐 사이트 같은 거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마다 그냥 만드는 그런 놀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몰입을 하면은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 어떤 것도. 그때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자석같이 엄청난 자기장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불러오게 돼요. 제가 굳이 뭐 부르고 전화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제가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같이 일하자. 왜냐면 얘가 미쳐있거든요. 누가 봐도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에 자석까지 확 달라붙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막 펼쳐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입은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입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몰입을 하면은 이 생각의 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이 열정을 몰입이 되면은 그거를 또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지하는 게 사실 또 쉽지도 않아요. 예. 유지를 하려면 계속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몰입. 지금 생각해도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에요. 예. 감히 뭐 이제 섹스와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좋은 섹스가 했다고 해봐요. 아무튼 그거는 비할 것도 아니에요. 이 몰입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유지 속도가 유지되는 그게 엄청 길어요. 되게 길고 정말 이거는 그쵸. 뭐 이렇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를 보니까 제 예전 구독자분들이 그대로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해요. 일단 지금 보니까 남자 한번 성비를 한번 볼게요. 분석 잠재고객 남자분이 95.7%, 여자분이 4.3%입니다. 그리고 연령은 이게 작년 시즌 1보다는 조금 젊어지긴 했는데 25세에서 34세가 43.5%,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가 13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 35세에서 44세가 56.5%입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45세 이상이 없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젊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저와 동시대의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면 당연히 좋죠. 근데 아마 저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다 경험해 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젊은 친구들 혹시 뭔가 상담을 받고 싶거나 진로나 그런 것들 댓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상담료가 2시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받지 않겠어요.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정말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 중에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주국제고에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청년들, 어린 친구들이 뭔가 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런 게 너무 보람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보람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화는 조금 곤란하고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 한 1000명 정도 차면은 젊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제 미팅도 하고 뭔가 세미나 같은 거에 대해서 네트워킹 모임 같은 거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종종 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종종 만나고 싶어요. 저도 젊은 친구들의 길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얘기가 또 샜는데 몰입을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락 중에 하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마 이게 마약을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쾌락이 엄청나잖아요. 마약을 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몰입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마약을 하지 않고도 몰입을 하면 여러분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젊을 때 그런 몰입의 경험을 느끼면은 굉장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건 굉장히 옛날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한 48명이었거든요. 지금은 학생 수가 굉장히 적죠. 한 20명 내외죠. 근데 저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한 52명 막 이렇게 돼 있어. 3반에. 굉장히 옛날 사람 인증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반에서 28등인가로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국 등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때는 다 등수를 다 공개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몰입을 했어요.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너 덩치값 못한다. 제가 사실 지금 키가 173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생 치고는 키가 컸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 덩치값 못한다라는 얘가 굉장히 가슴에 확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었어요. 예, 공부를 하면서 반에서 28등에서 그때 한 학기 만에 거의 전교 5등까지 갔었습니다. 전교 5등에 찍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우리 화장실도 안 갔어요. 중학교 때 책들을 다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퍼센트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백분율이 뭔지도 모르고 수학에 대한 거는 뭐 전혀 전무한 상태였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외국어였어요. 영어. 저희 집안이 약간 미국이랑 연계가 많이 돼가지고 정부랑 연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이모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었거든요. 큰 이모가.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어요. 저희 이모부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지금도 보고 싶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런 몰입의 경험을 시력이 되게 2.0, 2.0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력이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다 봤어요. 책들을, 교과서들을. 그리고 문제집을 다 풀고 그러면서 성적이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뭐 이 성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되게 학생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어렸을 때 공부 잘했던 뭔가 성취를 했던 그런 경험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를 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계속 살아나가면서 뭔가 굉장히 힘이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고, 그쵸. 운 좋게 저는 홍대를 갔는데 뭐 공부를 1년 동안 전혀 안 했었어요. 그때 사춘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장하고 그러면서 3년을 반장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빼고 2년 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2, 3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근데 3학년 때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 연고대도 갈 수 있었었는데 학교도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양천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양천구에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별명이 양천 대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잘 안 나갔어. 용케 자퇴를 안 당한 게 자퇴래. 퇴학을 안 당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춘기가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고3 때 굉장히 늦게 뒤늦게 그래서 학교에 안 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서 너 왜 갑자기 공부를 안 하냐 했을 때 제가 대답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굉장히 허세에 찌들은 허세 쩌는 얘기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진정성 있는 말이었고 저의 대답은 의미 있는 일이 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대학에 안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시험을 봤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레벨권 안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들었죠. 이거 해서 뭐하나. 예. 그랬죠. 그러면서 공부를 전혀 완전히 손을 놨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손을 놓으면은 완전히 놉니다. 예. 학교를 안 나갔어요. 예. 오락실 갔어요. 예. 오락실 가가지고 꽃놀이 하고 있고 막 그랬죠. 아무튼 그랬어요. 결국 저는 그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몰입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뭘 하든 간에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단기간에. 그 얘기를 하고자 예를 들었는데 좀 샜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왜 봤냐면 부모님 울고 계시더라고요. 수능 당일날, 수능 전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전에 안 했으니까 뭐 성적이 잘 나왔겠습니까? 예, 그냥 본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부모님이 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운이 좋았어요. 또 참 제 인생은 운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예, 운이라는 거. 예.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홍대 지원을 딱 하나 원서 썼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홍대 법대 나오셨거든요, 옛날에. 1기예요 1기.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홍대를 지원했던 건 아니고, 그때 그냥 그게 라군이었어요. 옛날에는 가나다라 해가지고 라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 홍대 그 동네가 좋았어요. 놀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로운 저의 그런 성향과도 맞고, 그래서 그냥 홍대 한 군데 딱 썼습니다. 경영학과. 그랬는데 다음날 미달이라고 빡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놀러 다녔어요. 친구들 원서 쓰는 거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죠. 홍대 미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나니까 점수가 꽤 높았던 애들, 저는 미달로 갔지만 그냥 거기서 다 떨어지고 가나다 다 떨어지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이득이라고 생각했었죠. 예, 아무튼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그러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또 30분에 가깝게 떠들었어요. 예, 아무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몰입을 하자라는 게 요점입니다. 학교를 그만두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입을 해서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정말 생산성이 한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몰입이 된 상태로 어떻게 아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뭔 소리를 하든, 그 반에서 막 애들 떠드는 소리도 안 들려요. 화장실도 생각이 안 나. 다 미루고 싶어. 심지어 뭐 라꾸라꾸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박스 깔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몰입의 상태입니다. 생각의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 즉 몰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